3부에서는 공부 방법 첫 번째로 공부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4부에서는 교육학, 전공, 복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한 후 즉시 복습을 하면 그 내용이 장기 기억에 정착되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그냥 새로운 개념을 습득을 하면 즉시 한번 반복을 해보고 주기적으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튜브에도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렇게 치시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합격생들이 복습의 중요성,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 서브노트만 거의 시험 치기 직전까지 정말 20회독 정도를 했거든요. 만드는 중간에도 이제 계속 보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40번, 50번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우려고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자동화가 된 거죠.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내용을 습득을 하면 기억 정착률이 100%, 3일 뒤에 또 복습을 했을 때 100% 올라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죠. 그래프가 떨어지다가 10일째 되는 날 복습을 하면 100% 떨어지는 구간을 한번 보세요. 기억 손실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 손실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복습입니다. 30일째 되는 날 또 100%를 딱 찍고 그 뒤로 90일이 되는 날에도 거의 90%에 가까운 기억 정착률을 보이고 있어요. 반복적인 공부가 이렇게 기억 정착률을 높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죠? 아무튼 공부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을 이해하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 시간입니다. 카페에 글을 보면 뭐 항상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글이 있죠. 공부를 몇 시간을 해야 합격을 할까요? 그래서 댓글에 보면 뭐 10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뭐 12시간 이상 해야죠. 최소 6시간 해야 되죠. 여러 사람들이 공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합격하는 기준,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 시간이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그게 꼭 뭐 10시간 해야 된다, 8시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개인의 성향, 개인이 처한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 합격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17년도에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로 뽑을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반까지 2시간, 업무가 없을 때는 2시 반부터 7시까지, 업무가 뭐 있고 좀 늦게 마칠 때는 뭐 4시 반부터 7시까지 이렇게 많이 하면은 7시간, 뭐 적게 하면 뭐 3, 4시간 정도? 저는 퇴근해서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바로 잤어요. 밥 먹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밥 먹고 안기만 하면 이렇게 뭐 헤디뱅잉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학교 일찍 가서 학교에서 했죠. 그런데 그것도 그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9, 10, 11, 3개월 동안만.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제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죠. 그 이전에 해놨던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스터디 할 때 합격한 뭐 서울 분이 계신데 누구인가? 박모 선생. 그 선생님은 하루에 공부를 8시간 이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깔아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혈압이었어요.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8시간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8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8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집중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지 2년 만에 서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듯이 공부 시간이라는 것은 꼭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루에 3시간에도 합격을 하네?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기초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는 적어도 하루에 최소 8시간, 8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보고 저처럼 기초가 많이 쌓인 상태였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시간에서 많이 해봐야 7시간 그 짧은 시간에라도 정말 집중을 해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저는 딱 3가지, 이 3가지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했었거든요. 공부를 할 때만큼은 절대 폰을 보지 않았어요. 확실합니까? 17년도에 기간제를 할 때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휴대폰을 봐버리면 집중력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서브노트. 마지막 3달은 서브노트만 무한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계속 왜냐면 그만큼 서브노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분들 이론서, 강론 자료, 문풀 자료, 모고 자료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 있었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자료를 믿었었죠. 제 자신을 믿었고 제 자료를 믿었고 그래서 오로지 서브노트만 이것만 제대로 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전에 제가 무작정 암기만 해서 그대로 나오면은 맞췄는데 심화, 응용, 적용이 되면은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더 심화가 돼서 나올까? 더 어렵게 나올까? 어떻게 다른 거랑 연관돼서 나올까? 비교, 고려사항, 장점, 단점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서브 기본 구조가 정의, 특징, 장점, 단점, 고려사항, 연관개념 이렇게 6가지 정도의 틀로 기타까지 하면 6가지, 7가지 이 틀 안에서 모든 개념을 다 정리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객관식 시절에야 양쪽으로 엄청 많이 공부를 해서 정말 이상한 회계망측한 것들까지 땡겨 와서 시험을 푸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서술, 논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 적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응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응용을 해야 됩니다. 딸랑딸랑. 정리를 좀 하자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없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하되 기본이 부족하다 싶으면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